최순실 씨 국정 개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도내 시민단체들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학교에서도 위장전입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위장전입을 가려내는 서류에 민감한 내용을 강요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이 조만간 운영에 들어가지만 부족한 처리 용량에 쓰레기 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순실 국정 개입을 국정농단이자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했습니다. 시국선언은 지방의회는 물론 대학가로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의 30개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기문란 행위가 심각하다며 시국선언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선출되거나 통제받지 않은 비선 실세가 현 정부의 인사와 정책을 구상하며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제대로 판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력이 되어서 이렇게 국가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저희들은 의아할 따름입니다. 때문에 각종 의혹과 특혜 추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민주주의마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문란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구성을 통해 박근혜, 최순실 일파가 행해왔던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한다. 전북도 의원 6명도 시국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대통령의 탈당과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촛불 집회와 행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 최순실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지역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른바 좋은 학군을 쫓는 위장 전입이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걸러내야 할 그릇된 관행이긴 한데 인권 침해 절차와 방법이 논란입니다. 먼저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아들을 둔 김모 씨. 3년 전부터 형편상 아들과 단둘이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 학교에서 받은 안내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가족이 떨어져 사는 이유를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라고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부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럽고 불쾌하고, 제가 담임선생님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내 아이의 정보인데 이런 것 때문에 알게 돼서 담임선생님이 선입견을 가질 여지도 있고. 사유서에는 부모의 일터는 물론 부부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지 또는 사별했는지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른바 위장 전입을 가려내기 위한 것인데 전주교육지원청은 4년 전부터 이런 사유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위장 전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전화를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법을 준수하는 학부모님들이 불이익을 안 당해야 되는 것이 저희 청의 입장이고. 개인정보 수집은 법에 근거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법상 위장 전입의 파악과 조치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 협조를 받을 수 있는데도 교육당국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 행정편의적 발상인데다 인권 침해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 현장의 교사들 역시 부담감을 호소합니다. 교육청에 나와야 될 서류인데 제출이 안 되거나 그런 가정도 있을 텐데, 그러면 직접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서로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아직 강제할 수 입장도 아니고. 이에 대해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도 인권 침해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혀 다음 달 입학 원서 접수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수도권의 문제로만 알고 있었던 위장 전입, 그 배경에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기 학군 위장 전학도 많은데 공교육 훼손의 악순환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 진북동에서는 중학생 김모근은 입학을 앞두고 효자동으로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일지망 학교가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 교육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위장 전입을 했다 적발된 학생은 전주에서만 15명. 밝히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척집이나 어디 있으면 갖다 옮겨놓고 그렇게 해야 그 학교로 떨어지죠. 다른 데서 지원하면 안 되니까 이놈 말아가지고. 전주시의 중학교 배정은 지망학교가 우선이지만 일지망이 정원을 넘을 경우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학생부터 채웁니다. 이른바 학군이 좋은 서신동이나 효자동으로 향하는 위장 전입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학교 옆 주택이나 원룸으로 주소만 옮기고 통학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자기 동네 보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면 약간 옆 동네에 있는 잘 사는 동네에 있는 학교로 당연히 보낼 수 있죠. 친구 따라서 강당 간다는 말이 있으니까. 위장 전입이 아니더라도 인기 중학교 인근 초등학교는 5, 6학년부터 전학이 급증하기도 합니다. 6학년 때 전학을 좀 많이 오긴 해요. 6학년 때 아이들이 이제 인근 중학교 배정을 위해서 전학을 6학년 과정으로 오긴 하거든요. 적지 않은 위장 전입 학생들에 빌려 학교 근처에 살면서도 먼 학교로 배정되는 피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축산 선진화를 위해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로 대체하고 스마트 기술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데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3천만 원짜리 젖먹이 기계가 밤새 굶주렸던 송아지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계 안으로 들어온 황소에게는 정해진 양만큼의 곡물 사료가 배급됩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CCTV를 통해 축사가 돌아가는 모습을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상태로 환경을 관리해주면은 이것도 동물복지의 한 편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실의 한 축산 농가에서 시범 실시되는 스마트 축사로 첨단 정보통신 시스템인 ICT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CCTV와 사료 급여기 등 간단한 4종류의 기계를 설치하는 데에도 1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저리의 융자를 받더라도 웬만한 농가에게는 자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에서 스마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환풍기의 속도 조절이나 암모니아 체크기 등 신기술은 배제되고 기존에 보급된 기계를 단지 스마트폰에 연계하는 수준이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화재 경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직 그 발정 체크라든가 정부 시책의 하나인 스마트 축사가 농가의 편리보다는 설비산업진흥에 오히려 더 무게를 두는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고온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국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0.2% 줄었으며 무도 전년보다 6.2% 줄어 김장 비용 상승이 우려됩니다. 현재 전주에서 판매되는 배추 한 포기 소매가는 4,000원으로 평년보다 60% 비싸며 무는 개당 3,500원으로 2.3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31일자로 결정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 올해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금강재화 부지로 제곱미터당 695만 원, 가장 싼 땅은 장수군 장스읍 덕산리산 54-3번지로 제곱미터당 161원이었습니다. 이번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종합 쓰레기 처리 시설인 리사이클링 타운이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인데 처리 용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에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가스를 에너지로 바꾸면 하루 1.7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4인 가족 5가구가 한 달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또 음식 침전물은 퇴비로 공급되고
플라스틱이나 병과 같은 재활용 소재들은 압착과 세척을 거쳐 판매됩니다. 다시 말해 버려지거나 소각되는 대신 대부분의 쓰레기를 다시 활용하는 처리 시설이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겁니다.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고 이 사업을 완공 후에는 지역 주민 고용률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거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주민과 갈등으로 사업이 8년이나 지체되면서 시설의 처리 용량은 현재 배출량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주에서 발생하는 하루 재활용 쓰레기는 83톤에 이르지만 처리 용량은 60톤으로 나머지는 쌓아놓거나 수거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수거 체계 개편을 해서 10톤 물량을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족 10톤 물량에 대해서는 자금량을 늘리고 전주시는 야적장을 넓히거나 처리 시간을 늘릴 계획이지만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와 관련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달 4일 전북대 병원을 방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내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대 병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환자 수술 거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돼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내일 개막해 다음 달 6일까지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화축제에서는 12만 점의 국화로 연출된 황금 쌍용과 소원을 쓰는 행복나무 등 테마 정원과 천여 점의 예술 국화 작품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르신들로 구성된 전주 한옥마을 취타대가 선을 보였습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한옥마을 청춘 취타대는 어르신 문화 일자리 공모 사업으로 지난 7개월간 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도내 6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가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기존 노선버스에서 500m 이상 떨어졌거나 회전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내 시도 간 고용률 차이가 20%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장수로 73.5%에 이르고 가장 낮은 곳은 53.4%인 전주시로 두 지자체 간 격차가 20.1%포인트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교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전 행정실 직원 44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학교 명의의 계좌 이체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교비 6,300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연대 노조 소속 현대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4대 보험과 기본급 등에서 최소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노동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은 도내 한 대리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판매사원 9명과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순창 강천산 휴양단지에 대한 직접 투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기획재정부의 민간 투자 유치 우선 지침에 따라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강천산 휴양단지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투자 유치가 불발될 경우 정부에 직접 투자를 건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는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일부 직접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빈곤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생리대 지원 신청 접수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으로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지역 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자가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설 이용 여성 청소년은 시설장이 관할 보건소에 일괄 신청 수령해 나눠줄 수 있습니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남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